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황사가 되게 심해요. 아주 심합니다. 저는 황사 꽉 낀 상태를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던데. 이 나라 전체가 황사가 많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마치 비교하는 것 같아서. 자, 아니, 왜 그렇게 산불이 많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 누구를 탓했습니까? 나라님을 탓하죠. 저는 대통령 탓했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오늘이 5회째 방송인데 실장님 만나서 방송한 게 한 달이 넘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1회부터 4회까지 다 외교안보 이슈를 다뤘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안보실장 경질 사태, 한미 정상회담, 대북 정책 이렇게 다뤘는데, 그래서 어제는 1회부터 4회까지 몰아보기를 묶어가지고 올렸더니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 넘고 오늘 하루 지났는데 4만 명 정도 모셨더라고요. 아마 그 나라 걱정을 대통령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나 하면서 보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다른 유튜브 방송과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지금 지방 강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예. 만나면은 예. 매불쇼, 예. 김어준 뉴스공장 예. 얘기하면서 박지원 식탁도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예.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 예. 시즌2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있는 이주의 짤 예. 후보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궁금합니다. 누구이신가? 짜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MB 정부의 외교와 예. 대북 정책을 망쳐가지고 예. 쫓겨났던 사람이 아크로비스타 네. 아파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살아가고 네. 다시 픽업돼서 우리나라 외교 대북 정책을 네. 전부 강대 강으로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은 어제 그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서 네. 기자들하고 질문 응답하는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기는 했는데 악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 의도는 없었던 정황이 보인다. 아니 도청이 불법인데 어떻게 악의적이 있고 선의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맹이 도청을 하면 악의가 아닌 건가요? 그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거기도 보세요. 워싱턴 특파원 예. 외국 특파원 하셨잖아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워싱턴 특파원 그 자리에 나온 분들 다 보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출입을 네. 했었거든요. 청와대 출입 기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이제 기자들이라는 게 청와대 출입이나 예. 최소한 워싱턴, 예. 이 도쿄, 베이징 특파원들은 상당히 중진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질문을 하니까 왜 똑같은 거 하냐? 저 가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이게 오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는데 대통령한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라디오에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신장식에서인가요? 싸가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비슷한 표현. 버르장머리가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날리면 예. 이 보도를 가지고 MBC 기자 전용기 타지 마. 똑같은 거죠. 그냥 똑같잖아요. 예. 자식들을 길러보면은 부모가 거울이에요. 예. 윗물이 고와의 아랫물이 곱고 위에서 잘해야 아래가 잘합니다. 특파원 중에 한 분하고 오늘 연락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좀 어떠냐 했더니 김태호 차장이 볼일 다 보고 내일 정도에 특파원들한테 사과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건 또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훌륭하네요. 아이 사과도 하고. 개 사과 놓고 얘다 사과 먹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예. 반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하고. 159명의 이태원 예. 목숨들이 국가의 잘못으로 가셨는데 상대적으로 그리스를 보세요. 예. 47명이 철도사고로 사망을 하니까 바로 교통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총리가 나서서 국민 사과를 하면서 수습하잖아요. 우리도 원래는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말씀 맞다나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다운데 예. 윤석열 정부 와서 역사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그 미국 도청 아직 의혹 사건이라고 그럴게요. 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왔다
다 갖다 해서 도청은 없다는 건지 도청을 했는데 악의가 없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각국의 정보기관은 도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첨단 도청 기술, 심지어 위성에서까지 하거든요. 예. 이것을 우리가 보완하지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죠. 그렇지만 전 세계 어디도 미국의 그러한 기술을 당한 나라가 없어요. 예. 다행인 것은 우리하고 적대적인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안 당했다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예. 그렇지만은 그것은 예. 국정원에서 잘 하고 있어요. 예.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예. 사실상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심각하게 그래서 보고 있다. 심각하게 네. 생각하면서 예. 한국 고위급들과 논의하고 있다. 어제 그제 예. 미 국무성 부대변인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 우리 한국 정부 고위급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그럼 도청한 미국은 인정하는데 당한 우리는 안 당했다? 이거 우리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절로 보는 건가요? 졸 중에도. 예. 오히려 저는 그 미국 쪽 입장을 바로 원문으로 보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관. 예. 이 양반이 미국 백악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워낙에 수준이 높으시니까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There is no excuse for these kinds of documents to be in the public domain. 발표된 것은 예.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렇죠. 공개된 영역에 이런 문서가 있다는 건 그렇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할 말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도청했는지, 당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설명을 하니까. 물론, 만약 미국 정부에서 부인한다고 하면은, 예. 우리도 부인해줘야 돼요. 발을 맞춰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네. 도청한 것을 미국도 인정하고 해결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마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 때 위안부 끝 독도는 일본 땅 기시다 총리의 네. 얘기를 그대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고만. 듣고 오니까 예. 외교 청서에서 그렇게 또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설득하겠다. 이게 지금 불씨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에 가서도 이번에 그러한 민주당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학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렛대로 예. 활용해 이번 사안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절대 지원할 수 없다. 예. 우리 국민 감정이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으로 사용해서 그런 외교를 해야지. 예. 그러한 것을 지적하면은 가짜뉴스다. 좌파 언론, 예. 좌파 정당이 반국가 단체까지 얘기 나왔어요. 한미 동맹을 해치게 하고 외교를 방해하고 반국가 단체 운운한다고 하면 예. 이건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또 당하는 거예요. 예. 이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두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얘기가 나오긴 하겠죠. 그때 저는 윤 대통령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문하시면 다 알려드릴 텐데 뭐하러 그렇게 수고스럽게 엿듣고 그러십니까?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진짜 윤 대통령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 국빈 방문한다는 게 이제 금년 초부터 나오니까 예. 제가 수차 공개 비공개 언론을 통해서 미국에는 공짜 점심이 네. 없다. 그 얘기 많이 말을 하셨죠. 많이 예. 쓰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비싼 점심값을 치르고 올 것 같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우크라이나에 네.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푸틴 네. 러시아 대통령이 얘기했듯 한러 관계를 또 박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네. 차라리 현금 지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번 도청권의 공개로 네. 사실 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저는 대여 그렇게, 형식으로 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왕 공개돼서 얻어맞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렛대 삼아서 그거는 좀 절대 안 해요. 좀 참아주세요. 이번엔 저 돌아가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정을 하더라도 막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자기가 힘을 갖는 네. 그걸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지렛대 삼아서. 그렇죠. 이 굴복의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외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바이든은 그럴 것 같아요. 야, 지난번에 너 우리 의원들 새끼들이라고 부르고 뭐 바이든 쪽팔리면 이거 내가 문제 안 삼았잖아. 그거랑 퉁치고 넘어가자.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네.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인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네. 외교를 풀어내야 되는데 둘 다 망치고 있잖아요. 아니,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잖아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는 외교. 오늘 네. 일어난 코미디.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날린 해촉해버리고 예. 전광훈 목사를 역시 예. 껴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당내 서열 1위는 전광훈이다. 윤석열 총재, 예. 2위는 전광훈 부총재. 부총재, 3위는 김기현. 김기현 대표다. 어제 네. 국민의힘 중진들도 모여가지고 네. 그 문제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무서운 분이에요. 네.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다 차렸잖아요. 네. 그러고 그 명분이 국민의힘은 현직 단체장한테는 상임고문을 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예요? 실장님, 우리 그 얘기는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요. 몸풀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셨거든요. 제가 출연 승낙을 받자마자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원로사제 함세웅 신부 다시 거리에서다. 이런 제목이 떠올랐는데 신부님 모셔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로 하죠. 제가 신부님한테는 끽소리 못. 신부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두 분은 친분이 있으시죠? 제가 예. 캐톨릭 신자고 요셉. 요새. 예, 예. 저는 세바스찬. 아 예. 오,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존경하고 다 알았지만은 그렇게 예. 1985년 김대중 대통령님 미국에서 오시고 나서 그때 네. 아마 같이 네. 오셨겠죠. 예. 한 86년부터 이렇게 네.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님 비서로 계실 때 예. 제가 찾아가 뵈면 이제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또 나중에 국회의원 또 활동하실 때도 예. 또 장관 청와대 계실 때 그때는 제가 아주 어렵게 했죠. 제가 신부님 모시려고 3월 말에 전화드렸는데 부활절 뒤에 보자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네네 예. 좋습니다. 예. 국정원장 할 때는 예, 예. 오셔가지고 제가 혼났어요. 아, 공간에서. 국정원 사무실에서. 아, 그래도 예. 신부님이 개인의 무슨 문제를 역시 사제니까 예.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인권 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음. 잘 해결됐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오늘 출연을 부탁드리면서도 제가
굉장히 죄송했던 게 우리 신부님이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싸우셨거든요. 5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제직도 내려놓으셨으니까 편하게 좀 쉬실 때도 됐는데 또 다시 거리로 나오시게 돼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듣고 네. 싶어서. 사제직 내려놓은 건 아니고 아니, 주임 사제직. 예. 본당 신부님이 오마이TV에 네. 오연우 대표하고 예. 대담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저도 예. 봤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 식탁 오늘 신부님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제가 선전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신부님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올 초에 검찰 독재와 민생 파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만드셨어요.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게 그 모임이 이제 형성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예. 윤석열 이 검사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처음에 조금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그분도 뭐 검찰 시절에 나름대로 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면서 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태원에서 그 우리 청년들 그렇게 희생되셨는데 그 일 처리를 보고 이분에게는 공공성이 없구나. 모든 일을 은폐하고 사적으로 처리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분이 검사 시절에 세월호 관계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검찰들이 함께 처리했었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어쨌든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게 네. 되었는데 그런 것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망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예. 은폐가 목적인 거예요. 그 공권력을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목격하면서 이건 참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분이 공적 책무를 맡으면 안 되겠다라고 각자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저희들이 이제 박성무 원장님, 이부영 선생님, 전 언론인, 임원영 선생님 저하고 내장사 가을이니까 예. 그때쯤에서 내장사를 둘러보면서 선운사에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자기 전에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이 불당에 와서 민족사와 함께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또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의 체험을 기초로 후학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자. 이렇게 이제 그날 밤에 의견을 좀 모은 다음에 서울에 와서 많은 분들과 합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그해 작년 말 안에 좀 강력한 의사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보다 한 또 몇 년 후배, 예. 10년 후배 되는 그분들께서 지금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예. 그런 민중의 뜻을 받는 그런 유형의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그러면서 좀 길게 예. 3월 1일 예. 독립선언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3, 4개월 준비하면서 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제안하는 형식으로 한 뭐 7, 80명 예. 저희들 세대의 각 분야 뭐 언론인 또 문인들 법조인들 또 종교인들 예. 취성인들을 모아서 이제 비상시국 회의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검찰 독재, 예. 그다음에 또 민생 파탄, 예. 또 전쟁 위기, 남북 전쟁 위기로 자꾸만 치닫고 있는데 이거는 예.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비상시국 회의를 예. 형성하게 된 계기고 이제 5월 9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는 한돌되는. 일주일이래요. 예. 그날을 기해서 예. 공식으로 이제 발족하는
목적을 예.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이제. 5월 9일 계획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3.1절 말씀하셨는데 104돌이었잖아요, 올해. 그 기미 독립선언서 낭독을 한 장소, 상징적인 장소인 탑골공원에서 그때 그 행사를 하신 걸 봤어요.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 제목에는 우리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행사를 준비한 그 주체가 그 국민주권연구원 예. 실무자들이셨어요. 그분들이 하여간 주제를 검찰 독재 타파이긴 하지만 국민주권 확인 예.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좀 주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 또 의견을 또 물어보았고 예. 한 7가지 영역에서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의 그 헌법 정신, 국민의 권리, 언론, 또 주권, 경제, 노동, 민생, 민족 평화, 예. 그다음에 생명, 자연 환경까지 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이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뭐 말 그대로 공복, 우리들의 신분군, 예. 일꾼들이에요. 예. 그래서 일꾼들의 한계를 깨닫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뜻을 모아서 김상은 목사님께서 역사적 관점에서 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 이렇게 펼쳐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3.1 독립선언 당시의 그 선열들의 그 삶을 현지화시키자. 예. 이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르침과 삶을 이 현실에서 재현하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이끌어내자, 형성하자.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조금 뭐 여담입니다만, 대통령이 서울법대에서 공부할 때 상법을 가르치신 그 교수님, 양승규 교수님이 계세요. 예. 예. 그분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오늘 3.1 독립선언일인데 마음이 어떠세요? 대통령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은사로서 예.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좀 잠시 생각하다가 정직해라. 어린 시절에 법학도로서 배웠을 그 순수한 정신 항상 생각하고 정직해야 된다. 예.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네. 옛 제자였던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를 한 거네요. 예, 예. 참, 그쯤은 정직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픈 거죠, 이제. 예. 그런 내용들. 예. 그러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후배 세대들, 국민주권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전국의 조직에서 지금 한 20여 군데 도시에서 지방 조직을 하고 있고, 각자 그 도시와 또 지역에 맞게 그분을 중심으로 하고, 예. 저희 사제들은 그분들이 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 뒤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예. 장소도 또 제공해주고 이런 걸 하도록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예. 그 비상시국회의 결성 때였던가요? 그 신부님께서 검찰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독재 부역했던 우리나라 검찰. 그런데 지금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조금 이제 거친 표현이긴 한데, 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저도 역사 공부를 하면서 예. 깨달은 게, 역사 공부가 기도예요. 성경 자체가 구원의 역사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 보고 정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정치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예. 하느님의 정치예요. 구원의 정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역사인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자유당 이승만 시절에는 그 경찰들이 대체로 일본 출신 경찰들이 나이들이 많고 아주 유능했어요. 예.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검찰은 그보다 세대가 좀 어려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른들이고 검사들은 직책만 위일 뿐이지 오히려 경찰에 예. 하수인 역할을 한 거예요. 자유당 시절에는. 그래서 재헌헌법에 검찰의 권력을 더 많이 준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실제로 경찰 국가였거든요. 예. 근데 박정희 유신 시절에는 아시는 대로 뭐 사실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예. 완전히 통제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하수인. 예.
또 전두환 시절에는 군인들의 하수인.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저희들이 부분적이지만 자유를 실현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검찰권이 확보가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아시는 대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두 분 대통령 조사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공소권 없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예. 이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법 논리였는데 얼마 지나니까 또 김영삼 대통령이 마음이 변하셔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서 두 사람을 구속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또 그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냈죠.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예.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검찰 간부가 예. 우리는 개입니다.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주인이 물하면 물고 예. 물지 말로 안 묻니다. 예. 검찰이 한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런 검찰, 국민들의 권력의 개혁구 또 마땅히 저희들의 중요해야 될 그 검찰이 검찰권을 확보한 거예요. 그 검찰권 확보는 민주주의의 결과거든요. 청년 학생들, 시민들, 노동자들 저희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확보한 검찰권을 정의에 기초해서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사적으로 남용하는 거예요. 예. 검찰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개가 주인을 문고리던 이러한 세상 참 슬프다. 검찰 회개해라. 이런 취지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실장님도 물리셨잖아요. 저도 많이 물렸습니다. 지금도 물려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주 보고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상처가 하나도 없으셔요. 지금 저도 한 15년 검찰 조사를 받아봤고 15년 재판을 받아보아서 제가 늘 저는 낙천적이라 검찰 조사도 재판도 그 재미로 살았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검찰, 경찰 이 3대 권력기관을 개혁하자 해가지고 했어요. 나름대로 했는데 국정원은 명실상부하게 개혁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기도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고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것은 완전히 오히려 더 검찰권이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무튼 과거로 늘 회귀하는데 역사는 발전하지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박 원장님 참 대단하신 거는 그렇게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르시고 검찰에 조작된 죄목으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 낙천적이시라는 거 그건 참 은총인 것 같아요.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이 박 원장님 같지는 않잖아요. 그걸 다 이겨내셨어요. 예, 대단하세요. 제가 그걸 뵈면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제가 높이 이제 모시는 이유는 저는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을 하신 걸 제가 목격하고 이제 박지원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 이분 정치 생명은 저걸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뒤집어 일으키셔서 국정원장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송에서 요새 제2의 전설. 모든 방송에서 그냥 완전히 말씀의 전도사로 나서셨어요. 신부님이 대단하세요. 사실은 저를 꼬드기십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우리 정신세계, 신앙을 떠나서라도 사회에 기둥 역할을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실 정치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가깝게 하지 않아요. 사실 비상시국 회의도 이제 이부영 예. 의장이나 박성무 원장 다 저희 친구들이죠. 예. 또 개별적으로 만나요. 그러면은 똑똑해라. 그제도 박성무 네. 원장 똑똑히 좀 하지 말이지. 뭘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면은 후배들이 그런데요. 네. 지금 시부님이 말씀하신 그 후배들은 자꾸 정치권하고 혼돈되게 하지 말자. 이게 조금 갈등 같아요. 일정한 거리를 좀. 근데 시부님도 정치를 떠난 종교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치권하고 같이 해줘야 힘이 붙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이죠. 이제 종교의 맞자면 인간 존재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정치신학자들이 이렇게 선언했는데 우리들의 언어,
표현 자체, 또 정치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견 표현 자체가 정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며칠 전에도 우리 신학적으로 토론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안 돌아가신 거예요. 침묵하셨으면. 근데 그 당시에 불의한 율법학자들, 불의한 권력자들, 또 지도자들 막 이렇게 질타하셨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몰리셨고, 정치적으로 또 죄인으로 몰리셨고, 이중적인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의 많은 이제 언론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 스스로도 예수님의 그런 구원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보수신문에서는 신부님들이 왜 데모에 앞장서냐, 신부님들이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참. 조선일보 스스로 반성해야죠, 이제. 그 예전 얘기 하나만 좀 여쭤보면 1974년이죠. 벌써 이제 한 50년 된 건데, 신부님이 그때 정의구현사재단 만드는데 앞장서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였죠. 4월 10일부터 윤석열 씨 퇴진 시국미사를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사재단에서 신부님께 좀 자문도 구하고 그렇습니까? 뭐, 신부님들이 이제 각 지역에 그 대표분들이 몇 분씩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셔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이제 지난달 종합하고 앞으로 할 달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도 가끔 이제 함께하고 서로 의논을 나누고 뭐 저희들이 이제 선배들이니까 이제 이름은 그냥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운영위원회에서 다들 이제 결정하시고 저희들도 함께할 때는 의견 개진하고 또 아주 힘든 경우에 이제 저희들한테 의견을 좀 물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본인들 스스로 그 50대, 60대 신부님들께서 잘하세요. 그게 뭐 저희들은 그냥 체험, 우리들의 옛날의 체험만 이렇게 들려드리고 기도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비상시국회의 5월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뭔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시면. 뭐 아직 그런 큰 계획만 설정을 했고 지금은 전국에서 이제 비상시국회의 지역에서 형성한 데가 제가 듣기로는 한 20개 도시에서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시작 선언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점 꾸짖고 그다음에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 토요일 행사 때 젊은이들이 나온 행사예요. 윤석열을 지목해서 이건 말하자면 밀정이다, 밀정. 그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은 남북의 일차 화해 이쪽을 주장했었는데 그 후배 그분들께서 가만히 계십시오, 선배님들은 우리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구호가 밀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단어를 보고. 그거는 그런 단어가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이 왜 젊은이들이 이런 단어를 나에게 맞으면 지목했는가 이 점을 깊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밀정과 비슷한 일을 했거든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프죠. 정의구현 사재단 첫 집회에서 그 사회를 보신 총무 신부님이 썩을 X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현하면서 여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썩을 X, 썩을 X, 썩을 X 3번씩만 해라. 야, 저건 너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날 미사는 같이 했는데 그거는 제 귀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기도에 몰두하느라고 그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일 거예요. 딱 들어오더라고요. 혹시나 너무 갑자기 세게 나갔다가 공격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실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근데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 저도 정치인이고 맞습니다. 네. 지만은
국가 원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금도는 지켜주는 것이 네. 좋겠다. 저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면 또 저도 그놈도 썩는 겁니다. 그래요. 박 원장님은 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예. 비상시국회의나 정의구현사재단 이 말씀 가끔 표현이 격한 그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입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물러나라, 퇴진하라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분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스스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럼 그 사재단이나 아니면 비상시국회의나 그 요구하는 수준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전국의 초청 강연은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비워놓고 이제 초청을 하면 가는데 이제 날씨가 있기 때문에 3월, 4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시를 다 다녔는데 이번 4월에도 10개 도시에서 잡혀 있어요. 3월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제 강연에 오신 분들이 탄핵 끌어내려라 이런 얘기가 5%? 10%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 20, 30%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헌정을 중단시키는 그런 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좀 아무래도 현실 정치의 원로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데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참 이제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지난번에 일본 방문하기 전이나 갔다 와서 하는 걸 보면은 또 이번에 또 미국 방문 앞서서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사안들이 보도가 되는데 정말 염려스러운 거는 나라가 정말 망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도 지난 3월 26일 안 의사 그 순국 114세 113주기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안중근 의사께서 하늘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께서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써서 그날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의 1960년대 말에 글을 보고서 암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루터킹 목사님이 쓰신 사도 바오로가 현대 미국인들에게 보낸 편지 여기에서 그 미국 그리스도인들 목사나 사제들이나 그 위선적인 자세를 무섭게 꾸짖는 거예요. 루터킹 목사님이 목사님을 꾸짖으실 때 어떤 흑인이 주일에 일을 하다가 예배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에 막 갔는데 간 곳이 봐도 백인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못 가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야.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흑인들도 사랑해야 된다. 끼워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를 들면 막 하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야, 흑인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몰래 또 나왔어요. 나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일 끝나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그 목사님 댁을 찾아갔어요. 이름을 알아가지고. 배를 누르니까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백인 목사님이죠. 흑인이 온 거에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왔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침에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을 받아서 너무 고마워서 조그만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하시면서 얼른 받아가지고 누가 보나 안 보나. 그쪽은 백인 동네니까 흑인이 온 줄 알면은 그 목사님도 그 동네에서 쫓겨날 판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라고. 이런 얘기를 루터킹 목사님이 하면서 오늘의 미국의 현실이 이렇다. 이런 위선자들, 이런 종교인들 쳐부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사주된 지 한 3, 4년 때 읽었어요. 미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서간이 떠오르면서 안중근 의사께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강도한테 악수를 하면 되냐. 강도가 먼저 뉘우치고 회개해야지. 독도까지 저희 땅이라고 하는 그런 강도한테 가서 무조건 악수를 해? 우리 피해자들에게 참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돈 준다고 그래? 이건 매국노종의 발상이다. 내가 왜 항일투쟁을 했는지, 내가 왜 감옥에서 재판받으면 항의했는지 이걸 너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5가지 내용들을 쭉 제가 열거했어요. 그런 내용들.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 저도 호소하고 싶은 거는 그분도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학생 시절이 있었고 또 검사실도 있었고 자기가 나름대로 잘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장모 이걸 조사도 안 해. 이런 불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의를 얘기하냐 이거예요. 공정과 정의가 그 내용을 안 회사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을 5가지 지적하면서 제가 호소를 했었는데 제가 그걸 호소하고 싶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샅샅이 뒤지면서 자기 가족들의 범죄는 은폐를 해? 이런 유선자가 어디 있어요? 이 자체는 성서 이름으로 우리가 지적해야 되겠죠.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제. 신부님 역정내실까봐 얘기하기가 좀 두려운데 사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내에서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연장선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참 안희사께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안희사의 정신과 삶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희사의 전기를 읽어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참 불쌍한 사람이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연장선상이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저 아까 그 얘기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헌정이 중단되는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도 어디 대전에 강의 가셔서 하신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뜻이 그 말씀의 진의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질문은 신부님한테 질문을 해야 바른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냥 세속적인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현실 정치인으로서 헌정 중단의 불행한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민심 표출이 되죠. 김기현 대표의 울산, 소위 국민의힘의 안방에서도 민주당과 1대1이에요. 여러 후보도 아니에요. 1대1 후보를 가지고도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승리하잖아요. 울산 교육감이. 이런 거 보면은 국민이 현명하다.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표로 심판해야지 그러한 것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론적인 제 말씀입니다. 신부님 말씀 못 해주시죠. 네,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을 믿고 국민의 힘을 과시한다 그러는데 저는 성서적으로 말할 때 그 여론은 바람과 같아가지고 여론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 신앙적 가치, 진리에 대한 가치를 지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그 전에 순환주일이었습니다만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막
막 왕으로 모시자고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물론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그런 행합은 조금 이렇게 사양을 하셨는데, 물론 똑같은 군중은 아니었지만 그 군중이 선동을 당했을 때, 대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선동당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또 똑같이 외쳤어요. 그래서 성서적 의미에서 그 여론과 또 백성들의 그 함성을 좀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지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 뭐 한때 저희 독재 시대 때는 여의도에 모여서 항상 문양 방공 고기 대회도 하고 또 야당 정치인 또 성토도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묘하게 법망으로, 법 기술자, 법으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그게 인간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늘 뭐 법과 공정을 얘기하는 그 법학도들에게 법보다 양심이 우선이다, 인간의 가치가 우선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모든 우리 또 결례나 국민들께서도 양심과 시대정신 또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앞세웠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오늘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는데. 예. 거의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신부님, 그 오늘 방송에서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덜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 뭐 다 하셨는데, 제가 요새 이제 저희들은 부활 시기에 와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시청 앞에서 미사를 했는데, 그 사회 보셨던 신부님께서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음미하면서, 그럼 기쁨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기쁨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배우고 가르칠 때 부활이 뭐냐, 부활이 뭐냐. 그럼 어렸을 때는 부활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어느 환생의 의미로 늘 생각을 했었어요. 환생의 의미로. 그래도 확 와서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톨스토이가 쓴 그의 마지막 작품 부활이라는 작품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부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느님의 나라와 정의를 구하면 저절로 다 된다, 모든 게 덤으로 된다. 근데 사람들은 먼저 구해야 할 하느님의 나라와 정의는 구하지 않고 덤으로 주시겠다는 그거를 먼저 가지려고 서로 야단법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싸움, 질투, 전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톨스토이가 말한 그 부활은 정도, 깨달음, 다른 가치관 설정, 이런 거로 얘기한 것 같은데, 대만의 그 아시아 해방 신학자 송천성 목사님은 부활은 고통의 수락이다, 고통을 껴안는 거다, 십자가를 껴안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세미나 때 신학생들하고 그 대목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부활은 우리가 있는 현실을 그대로 껴안는 것, 민족사도 그렇고 개인사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 앞에서 대화할 때, 윤석열 대통령 우리 시대의 십자가다, 가시다. 근데 어떡하냐,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5년 동안 짊어지고 가자, 이게 우리 십자가다, 윤석열이 우리 십자가다, 이걸 짊어지고 가자, 골고타를 넘어서서 부활로 가자, 그렇게 제가 외쳤더니 청년들이 조금은 깨닫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박 원장님 말씀대로 뭐 거친 표현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꾸짖으며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윤석열을 능가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고 희망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도 헌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선거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당선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 그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첨언을 하겠습니다. 네. 함세웅 신부님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십자가니까 메고 가자. 절대 헌정 중단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나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근데 이게 박 원장님께 제가 조금 항의할 내용이 있어요. 예. 전주 보궐선거에 가셔서 예. 좀 발언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소신껏 같습니다. 근데 아니 옛날에 물론 같이 예. 일하신 후배실 수 있는데 그분이 선거 보면 무슨 뭐 좌경 용어 예, 그런 예. 용어를 쓴 거예요. 그거는 중앙정보부 옛날 독재자들이 하던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갔습니다. 아니 박 원장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건 박 원장님이 사과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사과하세요.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안 됐죠. 예. 예, 아니 이제- 그런데 응, 국민이 결정한 응, 진보당의 그 국회의원을 응. 반대를 했건 찬성을 했건 국민 대표로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분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공석인 그 상임위에 배치되는 겁니다. 국방위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예. 간첩당이니까 못 오게 한다. 이렇게 그 국민의힘 중진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그걸 또 잘하잖아요. 저는. 예,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원의 식탁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참 식탁이라는 단어가 네. 참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플라톤의 그 작품들을 보면 예. 향연도 있고 그 잔치상이잖아요. 그 식탁 자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뭐 자기가 맞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식탁의 자리가 미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름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실 때니까 그때 또 네네. 귀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거리에선 원로사제 함세웅 신부님 모시고 함신부님과 비상시국회의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지 퇴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는지 그 배경을 좀 들어봤고요. 왜 썩을 엑스하는지. 미국 도청문건 파문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이 사안은 최소한 4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뿐만 아니라 관련된 나라가 여럿이어서 좀 더 시끄러울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뤄보겠습니다. 시즌2 시작되고 나서 신장기업 이벤트 계속 중인데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3분 골라봤습니다. 깜짝이 언니님, 흰색 테이블이 너무 튄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면 좋겠다 의견 주셔서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님은 지난주 출연하셨던 정세현 장관님 말씀을 드리면서 인민경제와 군수경제가 따로 있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고재천님은 정 장관님과 우리 박 실장님 두 분의 말씀을 현 정권이 귀담아 들어야 할 텐데 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바람을 남겨주셨습니다. 3분께는 탁현민 작가의 신간 미스터 프레지던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요 아래 안내에 따라서 답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늘 시청자들의 비판과 격려에 귀 기울이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겸손한 박지원의 식탁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